YTN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앞서 변상욱 앵커가 짚어본 대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면에 대한 대통령 입장과 지방선거 등에 대한 정치 현안이었는데요. 이분은 오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산시장 예비 후보로 나서는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거 준비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께서 원외에 또 오래 계시고 또 여의도에서 좀 한 발 떨어져 있어서 네. 조직 결속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30년 동안 그래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속이 뚫리기를 기대했는데요. 예. 네, 속이 뚫리지 않고 또 더 답답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예. 사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대통령께서 솔직담백하게 국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책임에 대한 통감을 표현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예. 답답했고요.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좀 책임 전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방역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이 인구 구조 변화나 세대 형태 변화를 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예. 부동산 문제를 잘 못 풀었다. 이런 인식은 사실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나 세대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것은 이미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추세가 보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정책을 썼다는 것은 더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국정의 아주 조금 깊은 부분까지 예. 충분히 대통령께서 살피고 계신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상 사면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면 문제는 지금 야권에서 먼저 꺼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뭐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세게 한 것도 아닌데 예. 여권에서 먼저 사면 문제를 꺼내든 것 아닙니까? 예. 그 상식적으로 볼 때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이 여권 내부에 논의 없이 나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꺼내놓고 또 오히려 책임을 상대 쪽에 돌리는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예 이 꼬리를 잘라버리는 이런 것이 과연 이 문제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초적으로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상권분립 원칙에도 안 맞는 측면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일종의 동그란 네모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론이 둘로 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큰 그 국가를 위한 결단에 지지층이 이해를 해주기를 권유하고 그걸 설득해내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국민 공감대라는 의미를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한다 안 한다 이걸로 파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은 그 청와대와 교감이나 소통 없이 당대표가 신년에 이 문제를 화두로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꼬리 자르게 한 것 아니냐, 청와대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문제를 내부 논의 없이 더구나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사면권 문제를 당대표가 거론할 때에는 아무런 논의 없이 됐다고 볼 수 없고 만약에 논의 없이 그렇게 그 제기가 됐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아마추어 국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기했다가 지지층이 반발한다고 해서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제기하지 않는 것만큼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어떤 그 고령의 두 대통령의 석방을 그 원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한 번 더 받은 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당헌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제보를 하면은 공천하지 않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당헌을 바꾸고 가면서까지 뒤집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의 워딩은 뭐 헌법도, 법률도 바꿀 수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바꿀 때에도 충분한 명분과 거기에 대한 고뇌가 느껴져야 되는데요. 그 민주당이 이번에 당원 당규 바꾸는 것이나 지난번 비례대표 정당 안 만들겠다고 해놓고 만드는 거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치적 그 목표가 정해지면은 실제로 거의 그에 따른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충분한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이미 당원 당규가 바뀌었고요. 네. 뭐 이미 또 후보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상태니까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 좀 해보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교수님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던데, 그래서 네. 그런지 다른 경쟁,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같은 소속의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박형준을 집중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당연히 선거의 속성상, 예. 그 1등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나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적 비판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이 마타도를 하거나, 또는 막연하게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연기를 피우는 예. 식으로 해서 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양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게 뭐 보수 총선 참패의 원인 제공자다, 도덕성 검증되면 달라질 것이다, 순위가 뭐 이런 것들입니까? 뭐 지방선거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아니라 총선 예. 책임론 뭐 이런 것은 저는 뭐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근거도 없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그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해명을 하라고 해야지 예. 막연하게 이 도덕성 문제를 끌고 나와서 그 공개적으로 하나도 얘기를 못하면서 물밑에서만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마침 지금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론의 반전을 일으키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여론의 반전을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예. 탓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덕도 공항 특별법을 이 부산 발전이나 남북권 전체 발전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예. 이번 2월에 정말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면 빨리 이 김해 공항 기존의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제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도록 또 촉구하겠습니다. 예. 특별법 관련해서 당내 TK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TK와 PK의 상생 발전 안을 만들고 예. 또 이 가덕도 공항이 단순히 부산의 공항이 아닙니다. 예. 이 국제 물류 허브 공항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을 남북권 전체가
다 함께 이용하는 공항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예. 그것을 통해서 그 산업이나 물류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당내 이견들은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분들,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지역의 꾸준한 인구 감소, 또 지역 인재 유출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부산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떠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혹시 그 일자리 네네. 공약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의 첫 번째 공약이 그래서 대학을 살리고 대학 속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 속에 대학이 들어가는 이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대학, 죽어가고 있는 산업을 다시 활력을 살리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예. 그것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그리고 이 기업의 큰 지산학 협력 체제를 새롭게 구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룰은 정해진 겁니까? 네, 그 경선의 예선은 당원 20%, 시민 80%고요. 경선의 본선은 시민 100% 여론조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성 가산점 같은 건 없습니까? 여성 가산점은 본선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율의 10%를 주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어떻게 이제 선거 일정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치를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선거는 부산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부산 발전을 위한 진정한 비전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일머리를 가진 그런 시장 또 그 시장이 힘이 있는 것을 과시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임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반드시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선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늦은시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도경이요? 왜 이동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은 이씨고 뭐 동쪽 할 때 동, 형 아우 할 때 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좀 패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내용도 예.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예. 좀 몰입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 해주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결국 재수감을 면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우선 2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 구속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집행유예 나오겠구나는,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준 재판 진행 과정, 그리고 뭐 오늘 사실은 판결문 내용에서도 정말 어떻게든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준법감시위원회를 피해자에게 준법감시 기구를 설치하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설치하고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양형을 깎아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서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일단 법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벌 총수든 그리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 있는 누구든 법 앞에서는 죄를 지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국민적 원칙 상식이 확인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예. 저도 뭐 다른 곳에서 평론할 때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준법감시위원회입니다. 예. 그 이거를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없는 것을 갖고 왔고 네. 특히 이제 해당 판사가 예전에 이와 같은 준법감시위를 활용해서 그 건설사 오너 징역을 깎아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부담감이죠. 저는 정확하게 부담감이라고 봅니다. 뭐 예.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국민들께서 뭐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뭐 찬성도 있고 다 원래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적 상식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이 불법 행위와 특권 반칙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뭐 이렇게 이렇게 집행유예를 한다거나 눈 감아준다거나 봐주기 판결을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우리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사법정의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양형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 상식 위에서 그다음에 사법의 가장 공정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형에 불만이 있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왜냐하면 1심에서 5년이 나왔고 2심 판결이 집행유예인데 그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2년 6개월이 나왔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큰일 났다 우리 이게 네. 삼성의 오너가 사라졌기 때문에 투자도 안 되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던데요. 그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을 얕잡아보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너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안정적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전에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삼성전자가 곤두박질 쳤느냐? 삼성전자 주식이 나락으로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식도 계속 올랐고 삼성은 차상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들과 그 총수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새롭게 더 이상 됩니다. 예. 오너 중심의 황제 경영 이거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도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다른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뇌물 갖다 바치고 특혜 받고 특권 누리고 이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1년은 살았으니까 이제 1년 6개월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면 이야기도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누구 사면요? 이재용.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지만 예. 제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한테 더 좀 셌으면 좋겠어요. 전직 대통령들 사면도 당연히 안 된다고 판단하시겠네요?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이미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 박형준 교수랑 인터뷰했는데 이거 대표가 그 정도 얘기할 거면 청와대랑 이미 다 교감하고 소통했을 텐데 여론이 나빠지니까는 청와대에서 꼬리 자르기 하라는 거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요. 야당 인사가 하시는 말씀에 일일이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오늘 그 말씀은 정확하게 사면과 관련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적절하게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예.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상대 진영 죄진 사람 풀어주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자산 격차, 그다음에 재산 격차, 소득 격차 이런 격차를 해소내기 위한
노력 속에서 통합을 얘기하고 그 방향이 합의됐을 때 사회적 힘을 모으기 위해서 진영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통합 조치가 필요한 거지 그냥 정치적으로 서로 풀어주는 것은 사회통합,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조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4차 재난지원금. 대통령은 뭐 어떤 게 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어떤 의견을 보면 경기도는 뭐 아마 곧 할 것 같고요. 전 도민 대상으로. 네. 울산 전체, 부산 일부, 또 호남에서 또 일부 지역에서 전 도민, 전 시민한테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이게 민주당에서는 아직 뭔가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원래 오늘 이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전체에게 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려다가 그 두 가지 이유로 멈췄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론을 좀 모아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소비 진작과 경제 방역을 위한 조치일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가능하면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방역으로 인한 어려움과 협조에 대한 고마움, 사회적 연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먼저 해버리고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주고 여력 없는 지자체는 주지 못하는 건 또 다른 불평등과 불공정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당 지도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재명 지사가 고민을 요청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중앙정부도 지금처럼 우울증을 하지 말고요. 예. 저는 적극적인 그 재정 확장 정책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조치를 하면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고민이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김종민 최고, 김두관 의원이 했던 이야기랑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네, 저는 확장적 재정 정책 찬성 그리고 방역 조치가 일정하게 끝난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 사회 연대 차원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 그런데 이게 여력 있는 지역만 하고 여력 없는 지역이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 잘 안 갑니다. 예. 의원님이 대선에 나간다 이런 의지를 밝혔으니까 혹시 이재명 지사가 1등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견제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 말씀 들어보니까 좀 합리적이지 않으신가요? 원래 제가 만일에 서울시장 나가게 되면 정면승부에서 먼저 말씀드릴 게 약속했었는데 서울시장 나간 건 아니니까. 예. 예. 저 고민 한 1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 전진과 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재명 지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취하시는 건 훌륭하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우리가 그냥 또 독단적으로 하기 전에 당 지도부가 당론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올린 만큼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 안에서 합리적으로 의견 모아서 풀어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출마는 확실히 하는 겁니까? 그냥 치기 어린 그리고 단순한 계산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불공정한 나라는 망한다고 봐요. 불공정 필망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 곳곳에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한유총에 대해서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해서 등등등 곳곳에서 손에 잡히는 공정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도전과 변화 만들어내는데 고민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그럼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름을 빨리 넣어줘야겠네요. 몇 군데 넣었는데 형편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형편없이 나와가지고 되겠냐 그러는데 모든 챔피언은 다 도전자였어요. 예. 저는 이제 처음 도전하는 거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저 빼고는 다 이미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갔던 분들이거나 예. 지난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한 복판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의 도전이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민주당에도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 과제니까
그 과정에서 박용진이 이 정권 재창출에 어떤 큰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믿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비전도 계획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참신하고 젊은 시장이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생각하다가 왜 대권으로 틀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 입으로 서울시장 나간다고 얘기 드린 적이 없고요. 사천이었군요. 한 1년 좀 넘게 고민을 계속 그 대선 관련해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치는 누가 이렇게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정치인이 먼저 각오가 서고 준비가 되면 자기 생각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소신 있게 얘기하고 용기 있게 얘기하고 그 말과 행동과 소신이 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보면 아직 뭐 형편없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시작이고 도전하는 입장이고 제가 그래서 손흥민처럼 운동장도 넓게 쓰고 BTS처럼 도전하는 자의 그 과감한 발랄함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고 검찰총장이고 정치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명한 윤석열 총장의 말 기억하시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 기억하실 건데요. 예. 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일에 자기가 대통령 나갈 생각이 있는데 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뭐 수사를 한다? 이거는 뭐 깡패 이상의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저는 만일에 정치를 할 거면 지금 당장 관둬야 된다고 말씀 분명히 드리고 임기를 마칠 거면 뭐 대통령 후보나 뭐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벼락부자는 있었는데요. 벼락 성공한 정치인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잘하는 것과 부동산, 뭐 교육, 또 온갖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제시하고 그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이러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만일에 생각 있으시면 지금 관두고 움직이셔도 못 늦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정치는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